그런데 협상에 저희가 동의한 것도 아니고 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저분들이 그냥 이렇게 올라왔죠. 요만큼만 길을 내주십시오 했는데 이만큼을 올려서 2차 역세권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는 공공재개발이 이제 탈락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분들은 사업이다 보니까는 그 역세권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모고 행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 올라온다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려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공공재개발이 탈락이 돼갖고 손 놓고 있을 때 요 구역도를 가지고 그려서 2차 역세권을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여기 있으신 분들이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쫓아냈다 몰아냈다 이런 그 나쁜 소문들이 났는데 거기도 대응을 하지만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묵묵히 있었는데 사실적으로는 저희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다 보니까 2차 역세권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을에 신속통합기획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왔으니 다시 그려서 하면은 혼재된 지역이에요. 근데 신속통합은 정량평가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혼재된 지역은 즉시 탈락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구청의 권한이 신속통합 정량평가에 나면은 혼재가 되면은 즉시 탈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그려서 나왔는데 여기가 중첩이 됐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탈락이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요 위쪽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구청 담당자분들이 너무 넓으니 좀 나눠라. 근데 구청 담당 말을 너무나 잘 들어서 이상한 구역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은 2021년도서부터 이 재개발을 우리 동네에서 개발을 하면 좋다 해갖고 성질 급한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어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 담당자 얘기만 맹신하고 들었는데 너무나 넓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충실히 들어갔고 A구역, B구역을 쪼갰습니다. 근데 쪼개고 나서 동의서 거둘 때 저희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여기 한 번을 와보지 않고 지도만 보고 평면인 줄 알고 이렇게 쪼개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요 밑에서부터 저기 통일로서부터 위로 올라온 구릉 지역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쪼개놨을 때는 한쪽은 옹벽을 쌓고 낭떠러지가 되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쪼개고 나니까 땅을 치고 후회를 한 게 이건 거예요. 그건 뭐냐? 구청 얘기를 너무 순진하게 잘 들었다. 제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탈락이 바로 되고 산세마을하고 이제 편백마을이 이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죠. 산세 편백을 지형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우리 구역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요렇게 오르막인데 저 은평턴을 길로 가는 게 편백, 이쪽은 산세인데 구릉지역입니다. 밑에 도로서부터 위까지 구릉지역이다 보니까 한 곳만 선정을 해주면 한쪽은 옹벽이 되는 낭떠러지가 되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줬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지가 아닌 구룡지역이다 보니까는 나누면 안 되겠다 싶은 게 지금 학습을 저희가 3년 동안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게 그때 참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역세권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중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뒤로 물러나서 이런 구역도가 나온 것 뿐이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치거나 쫓아낸 사실은 단 한 건도 없다.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좀 가십니까? 말자주가 없어갖고 다 이 소통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밑에 지역은
우리는 A 지역이 그렇게 됐고 밑에 지역은 이제 신석통합 아니야 2차 역세권 해갖고 이런 구역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6월 30일 날 국토부 자료가 역세권 사업은 2만 평방미터가 넘어가면은 규제 대상이 된다. 면적을 줄여라. 근데 이 평방미터를 보니까 약 11만 평방미터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크죠. 2만 평방미터 한 요 정도만 되면 되는데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이분들이 50%를 받았다면은 구청에 이반을 했으면은 그 법에 적용을 안 되는데 이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6월 30일 날 국토부에서 딱 공문이 내려온 게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평형이 좀 줄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역세권으로 이제 자격이 없으니까 면적이 넓으면 역세권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자격이 없으니 작년에 역세권 사업 2차 역세권 사업으로 해갖고 이름을 바꿔서 신석통합으로 변환이 됐어요. 작년 6월달 그 다음에 7월 6월 며칠 날 이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하고 이제 신석통합으로 이제 변환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 날 국토부 자료를 듣고 이제는 저희도 밑에도 역세권이 아니고 위에도 역세권이 아니고 똑같은 신석통합 계획이다 보니까는 그러면 우리도 원래대로 여기까지 행위제한까지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다 받아놓은 지역이니까는 원상태로 미어도 다시 한번 우리 원 구역대로 나가고자 해가지고 만든 게 요 구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혼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구역에 구역도를 여러 군데 가서 품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돼 있던데 여기도 구릉지구 다 여기가 구릉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자르게 되면 이분들하고 옹벽을 쌓았고 동독과 서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위화감이 가기 때문에 같이 가야겠다 해갖고 요 위에서부터 여기는 빼려고 했습니다. 빼려고 하고 여기까지 다 가려고 이제 구역도를 그려놨는데 관에서 하는 얘기가 니네만 살자고 이 사람들은 섬을 만드느냐. 주민이 상생의 원칙이 안 된다. 하려면 같이 구역도랑 넣어가지고 같이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구역도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넓어졌다. 이 연서로서부터 통일로서부터 언덕 구릉 지역이다 보니까 반으로 자르게 되면 주민들이 위화감이 갖고 상생의 원칙이 안 된다 싶어갖고 넓으면은 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요 정도 일을 했을 때도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여기까지 넓혀서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유주 수만 따지면은 히트 그 소유주 남바는 빼고 소유주 수만 생각하니까 약 4,000세대가 되더라. 어려워도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상생을 해야 된다 해갖고 저희가 이 구역도가 이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앞으로의 목표 전에 요 구역도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명고등학교 9월 16일 날 약 300분 모셔놓고 세명고등학교 이 강당에서 설명회를 했죠. 그때는 설명회. 그때 이 구역도 갖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상기 드리는 의미에서 요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서로가 있잖아요. 여기 통일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이제 폭포도 있는데 은평세균이 나온 데고 그래서 요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연서로랑 통일로를 기부 체납해갖고 관통도로를 내주는 계획도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연신내가 지금 GTX A까지 이게 되면은 트리플 역세권이 되다 보니까 연신내 사거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회도를 내주려고 통일로서부터 연서로까지 4차선을 내주기로 설계 도안에 나와 있다. 그 사실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10월 19일 날 구청에서 이제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4시에 미팅 약속을 잡았는데 가서 보니까는 2시에는
그 밑에 2호 낸 데가 2시에 미팅을 했고 저는 4시에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뭐냐, 2024년 내년에 구 예산을 받아서 지주택 포함입니다. 지주택 포함 1차 역세권 신통 2번 우리 신통 1번 난개발이 우려가 되니 내년에 용역을 써서 할 예정이니 동의선을 받는 것을 천천히 받고 구청에 협조하라고 그날 미팅이 있었어요. 그리고 2호는 40분간 미팅을 하고 갔고, 그러면 중단하라고 하니까는 그럼 동의서 낼 필요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네. 그래서 19일 날 오후에 미팅을 했는데 20일 날 그냥 갖다 냈어요, 동의서를. 근데 저희가 1차, 2차, 3차 우리가 3번의 낙방을 하고 이번에 4번을 하는데 구청에 낼 때는 위반 요건 서류 양식이 있어요. 동의서는 동의서대로, 사본은 사본대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원본 사본 다 스캔 떠가지고 USB에서 주기 담고, 원본은 동의서는 동의서대로 바인다처를 하고, 개인정보 동의서도 바인다처를 하고 순번대로, 신분증대로, 사본도 마찬가지로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하고 다 바인다 처리를 해갖고 하는 게 저희가 아무리 빨리 해도 3일간 걸렸어요. 3일간. 밤새고 했는데 우리 주민 중에 스캔기, 고속 스캔기를 우리 사무실로 갖고 와서 밤새 돌렸는데 3일 돼야지 그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반을 한 거예요. 며칠 날 23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20일서부터 3일 작업, 밤새 작업해갖고 23일 날 가까스로 저희가 위반을 했는데 3번을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9일 날 동의서 받지 말라고 해갖고 그걸 20일 날 낼 수 있다는 게, 난 그분들이 일을 참 잘해갖고 그 일을 참 배우고 싶어. 하루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는 게. 그래서 이미 20일 날 연번 2호는 동의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4시에 미팅을 했는데 이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40분간 회의를 하고 갔지만 나는 2시간 30분을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내년에 외주 용역을 주면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4,000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동의서를 받다가 중단하는 명분을 우리 소유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지침서나 공문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팀장이나 주무관께서 깜빡깜빡 거리면서 난처한 표정을 짓는데 지침이나 공문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정래 단장 내려오십시오. 회의 중이래요. 기다릴 때는 내려오십시오. 그래갖고 조정래 단장이 내려왔습니다. 총책임자죠. 그래서 단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셋이 놓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외주 용역을 쓰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써갖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동의서 받을 겁니까? 그건 주민이 받아야죠. 맞죠? 주민이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 맞는 정답을 하는데 왜 주민이 받는 거를 구에서 막고 있느냐? 나 이게 화난다. 그러면은 지침서를 달라. 공문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공문을 받아갖고 우리 소유주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단하는 이유를. 안 그러면은 나 이 동네에서 못 삽니다. 없다는 거예요. 조정래 단장이 하는 말에 엊그저께도 내가 15일 날 갔다 왔지만 조정래 단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김미경 구청장님하고 본인하고 둘이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묘수를 낸 게 구청장님하고 조정래 단장님하고 지금 구상 중이니 공문이나 지침서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침서나 공문이 없으면은 내일서부터 우리는 동의서 받을까요 말까요? 단장님이 그랬어요. 천천히 받으세요 그랬어요. 무슨 천천히 받냐고. 받아요 말아요? 나중에 답변이 받으세요.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속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